국산 에너지 제품들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외국의 수많은 에너지 제품들을 보면 2대1, 1대 0.8 이런 비율이 나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비율이 나와 있는 에너지 제품을 보면 저는 왠지 그 제품에 더 마음이 가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비율이 좋은 걸까요? 이런 비율이 일반 아마추어 라이더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수화물의 구성 요소인 글루코스와 프럭토스,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탄수화물 섭취와 산화에 대한 연구 히스토리를 통해서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도당은 시간당 60g, 과당은 시간당 30g이 섭취 한계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시간당 60g 미만으로 적게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에도 1대 0.8 비율이 좋은 것인지 확인해 보시죠. 꽤 오랫동안 에너지 제품들에서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은 2대1 비율이 대세였던 것 같은데요. 근래 몇 년 사이 에너지 제품들은 대부분 1대 0.8로 섞은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비율이 화제되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탄수화물에 대한 연구 히스토리를 알면 좋습니다.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하면 근육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들이 긴 시간 동안 레이스할 때 지치지 않고 큰 힘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잘 공급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에너지로 잘 사용될까 하는 것이죠. 예전 대략 2000년 초까지는 시간당 60g의 탄수화물 섭취가 권장되었습니다. 탄수화물은 오로지 포도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대략 2004년에서 5년경에 새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에스커 박사 연구실에서 낸 이런 논문들입니다. 포도당 60g 외에 과당을 더 추가하여 섭취하면 시간당 90g까지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수송체 SGLT1과 GLUT5를 이용하는 멀티 트랜스포터 방법이 이 당시부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수송체가 뭔지, SGLT1과 GLT5가 뭔지 그거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포도당 수송체는 시간당 60g에서 포화되고 과당 수송체는 시간당 30g에서 포화되기 때문에 총 탄수화물 섭취는 시간당 90g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2대1이라는 비율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참 동안 에너지 제품들은 포도당, 과당 2대1 비율이 대세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다가 2022년경 1대 0.8 비율이 널리 알려지게 된 비율 연구가 발표됩니다. 바로 이 팀 포들로가 박사의 논문인데요. 과당을 더 추가하여 1대 0.8 비율로 섞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소화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부터 1대 0.8 비율로 마케팅하는 에너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1대 0.8 비율이 유용하다는 것은 2013년 웬디 오브라이언의 논문으로 발표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당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은 90g으로 고정을 하고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을 2대1, 1대 0.8, 1대 1.25 이렇게 세 가지 비율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1대 0.8이 제일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 팀 포들로가의 연구 결과도 한번 볼까요? 9시간당 90g을 섭취할 때는 2대1 비율로, 시간당 120g을 섭취할 때는 1대 0.8 비율로 해서 두 가지를 비교 실험을 하였습니다. 총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는 비율 자체보다는 시간당 90g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연구로 보입니다. 시간당 12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가 외인성 탄수화물 산화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90g보다 탄수화물을 더 섭취하면 그만큼 더 에너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다음은 에너지가 산화되는 효율과 소화기관의 편안함에 대한 것인데요. 섭취량과 상관없이 2대1보다 1대 0.8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내인성 산화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라이딩을 하면 그동안 저장해 두었던 간 글리코겐과 근육 글리코겐이 분해돼서 에너지로 사용되죠. 라이딩 중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 글리코겐의 소비, 내인성 산화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당 9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보다 시간당 120g을 섭취하면 내인성 탄수화물 산화율을 더 줄일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게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지난 시간에 포도당은 시간당 60g, 과당은 시간당 30g이 한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각각 SGLT1과 GLUT5라는 수송체에 수송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한계는 절대적인 걸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타데이 포가차나 요나스 빙에고르가 얼마나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하는지, 어떤 비율로 섭취를 하는지 이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투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6에서 우승한 벤 힐리 사례가 있더군요. 유튜브의 로드맨 팟캐스트인데요. 벤 힐리는 시간당 140g의 탄수화물을 섭취했고 요즘 선수들에게는 이 정도가 탄수화물 섭취의 기본인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언바운드 200 그래블 대회에서 우승한 캠 존스 인터뷰를 보니 시간당 무려 195g의 탄수화물을 섭취했다고 하네요. 와, 이 언바운드 그래블은 UCI 대회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미국에서 열리는 아주 큰 국제 그래블 대회죠. 캠 존스가 우승한 언바운드 그래블 200은 326km의 상승 고도가 3105m입니다. 시간당 140g이나 195g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포도당과 과당을 각각 60g과 30g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포도당과 과당이 섭취 한계가 각각 60g과 시간당 30g이라는 것은 이거 틀린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련 연구나 최근 유튜브의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면은 이 한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훈련에 의해 이 한계는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꽤 많은 사터데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스포츠 생리학 박사인 닥터 알렉스 해리슨이 2022년 4월에 만든 영상 중 이 탄수화물 가이드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당만 섭취하면 시간당 60에서 80g까지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당만 섭취하면 시간당 30g까지 섭취 가능하고요. 그런데 포도당과 과당을 섞어서 섭취하면 뭔가 이 둘의 시너지 작용 같은 것이 있어서 과당을 시간당 40에서 75g까지 섭취할 수 있다는군요. 요약하면 포도당만 섭취하면 시간당 60에서 80g 섭취가 한계이고 과당만 섭취하면 시간당 30g 섭취가 한계인데 이 포도당과 과당을 믹스하면은 과당의 섭취 가능한 한계가 쭉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 과당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Understanding Glucose Fructose Ratio, 이거 제가 많이 참고한 아티클인데요. 토크라고 하는 에너지 제품 회사의 아티클입니다.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로울랜드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포도당에 의한 SGLT1 수송체의 포화가 과당 흡수를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SGLT1 수송체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최대 용량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GLUT5 수송체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GLUT5 수송체가 활성화되니까 시간당 30g보다 과당을 더 많이 흡수하여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로울랜드의 2015년 논문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논문을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논문을 더 잘 확인하게 된다면 지금 이 내용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취미 라이더들이 시간당 30g이나 60g 정도 섭취할 때에도 1대 0.8이라는 비율이 중요할까요? 마이 스포츠 사이언스에 참고하면 아주 좋을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이트는 스포츠 영양학 분야에서 저명한 에스커 박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것 같은데요. 이분은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포도당과 과당이 서로 다른 두 개 수송체에 의해 흡수된다는 것을 밝혀낸 아주 큰 연구 업적이 있습니다. 에스커 박사의 The Optimal Ratio of Carbohydrates, 최적의 탄수화물 비율이라는 글을 보면 아주 유용한 표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 목표가 60g 이하라면 그냥 포도당만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즉 말토덱스트린만 섭취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60g보다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자 하면 그 60g 위에 과당을 그만큼 추가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0g 섭취가 목표이면 말토덱스트린 60g에 과당을 20g 혼합하고 시간당 90g이 목표면 말토덱스트린 60g에 과당 30g을 섭취한다는 것이죠. 시간당 120g이 목표라면 말토덱스트린 60g에 60g의 과당을 더 섞어서 섭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에 맞게 혼합하다 보면 2대1이 되기도 하고 1대 0.8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에스커 박사가 얘기하는 핵심은 모든 경우에 최적의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당 40g 섭취 목표일 때 굳이 2대1이나 1대 0.8 비율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표하는 섭취량에 따라 최적의 비율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공부하면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굳이 비싼 돈 주고 해외 직구로 1대 0.8 비율인 제품을 구매할 필요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시간당 90g이나 그 이상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실제로 훨씬 더 적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일반 취미 라이더라도 엄청 또 잘 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 시간당 120g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려고 한다면 1대 0.8 비율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에 대해 조금 더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한다면 목표하는 섭취량에 따라 최적의 비율은 달라진다. 즉 섭취량이 얼마가 되든 간에 어떤 최적의 비율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탄수화물 섭취량이 적다면 대략 한 60g, 시간당 60g 미만이면 2대1이나 1대 0.8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당은 시간당 60g, 과당은 시간당 30g이 섭취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포도당 수송체인 SGLT1이 한계에 도달하면 GLUT5가 활성화돼서 과당을 40에서 75g 흡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당 90g 이상 섭취가 만약 목표라면 그때는 1대 0.8이 효율이 좋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이 탄수화물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